좀 빡빡한 것 같은데. 네. 네, 다시 화면 공유가 지금 돼 있죠. 네. 다음은 리스트와 저희가 배웠던 이제 숫자형, 문자열, 리스트를 배우는데 이 리스트와 문자열을 서로 이렇게 호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문자열로 하고 문자열을 리스트로 바꿀 수 있는데 먼저 리스트를 문자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은 이렇게 돼 있고요. join이라는 함수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셉이 뭐냐 하면은 이 리스트 요소 사이사이를 어떤 걸로 이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는 세퍼레이터 공백을 사용했죠. 그래서 공백을 세퍼레이터로 사용해서 리스트를 조인하면은 리스트를 문자로 바꾸면은 이 요소가 그 공백 하나하나로 띄워져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조인드 2를 보면은 세퍼레이터를 컴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소끼리 컴마로 구분이 돼서 문자를 형성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형성이 됐고요. 또 여기서는 또 문자를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문자 셉을 한번 사용해서 리스트를 문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소 하나하나가 대문자 셉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문자열을 형성하게 되죠. 네,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 기능을 따져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문자열로 바꿔봤으니까 문자열을 리스트로 다시 바꿔볼까요? 이 문자열을 리스트로 바꿀 때는 spl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꼴은 string.split 그리고 separator를 넣습니다. 여기서 컴마로 싸줘야 되는 거고요. 네, 따옴표로. 네. 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joined1은 어떻게 생겼죠? 공백으로 하나하나씩 띄워졌죠? A 띄고 B 띄고 C 띄고 D. 네,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을 리스트를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점 스플릿 하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스플릿 함수에 디폴트 세퍼레이터와 공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은 리스트로 아까 원래대로 반환이 됩니다. joined 2를 한번 또 이제 리스트로 바꿔볼까요? joined 2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A, B, C, D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스플릿 함수를 써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이 파라미터 없이 써버리면은 그냥 통째로 하나의 문자열 처리되고 리스트로 감싸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원하는 의도한 결과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세퍼레이터를 지정해줘야 돼요. 어떤 걸 기준으로 요소를 나눌 거냐 하면은 컴마를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컴마를 기준으로 문자를 나누게 되면은 저희가 의도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joined 3도 마찬가지로 세퍼레이터가 이 셉이었죠. 그래서 이 세퍼레이터를 셉을 주면은 원하는 의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과 조인은 굉장히 텍스트 처리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텍스트 처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자료형을 볼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숫자, 문자, 리스트를 봤죠? 다음으로는 딕셔너리입니다. 이 딕셔너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형인데 이 대응 관계를 가지는 자료형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associative array나 해시라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같은 기능입니다. 딕셔너리가 쌍을 이루는 자료형이고요. 이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중괄호로 쌓여지게 되고 키, 밸류 이게 하나의 쌍이고요. 그리고 key2, value2 이게 또 하나의 쌍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자료형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딕셔너리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한다면은 name이라는 키의 원구, 이름을 갖는 이렇게 쌍 하나를 구성을 했고 year에는 사항형, 이렇게 숫자형을 갖는 거를 했고 전공에는 consumer statistics라는 리스트를
밸류로 갖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형성을 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잘 됐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루냐. 근데 얘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뭐 리스트나 문자열은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했잖아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얘는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습니다. 얘가 첫 번째 쌍, 두 번째 쌍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는 키를 네임으로 갖고 밸류를 원고로 갖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인덱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밸류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딕셔너리 변수 뒤에 대괄호를 넣고 그 안에 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키를 네임으로 갖는 딕셔너리의 밸류는 무엇이냐 하면 원구가 나오고 키를 이어로 갖는 딕셔너리의 밸류는 뭐냐 4가 나오고 메이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get이라는 함수를 써서 밸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get 함수 안에 name 키를 넣으면은 원구가 나오고 이어를 넣으면 4가 나오고 메이저를 넣으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만들었던 그 딕셔너리 안에는 age라는 키가 없었죠. 그래서 만약에 없는 키를 내놔라 하면은 get이라는 함수는 non 타입 아무것도 아닌 뭐 그냥 non 타입 변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방법에서는 에러가 나요. 그래서 뭐 이거 두 가지 이런 차이가 있다. 두 가지 같은 결과를 내지만 이 새로운 unknown 키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에서 새로운 쌍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추가를 하냐 하면은 변수 한 다음에 이 대괄호 안에 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키가 숫자 4가 되고 이 fourth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4라는 키를 갖는 쌍이 나오고 밸류는 이 네 번째 밸류라는 게 같이 쌍을 이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딕셔너리 쌍을 추가할 수 있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키를 이렇게 새로운 밸류로 지정해 준다 하면은 이 키가 두 가지가 생기지 않고 키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키에 대한 밸류가 새로운 밸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name이라는 키를 갖는 것에 대한 밸류가 원구밖에 없었죠. 근데 이렇게 원구 키임으로 밸류를 새로 주게 되니까 name의 밸류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네, 이렇게 쌍을 추가할 수 있고요. 쌍을 또 삭제할 수 있는데 아까 리스트와 비슷하게 이 del 함수를 써가지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리스트에서는 del 함수 뒤에 그 인덱스 값을 갖는 자료를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인덱스가 아니라 키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4인 쌍을 삭제한다 는 의미이고 실제로 이제 이게 삭제가 됐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쌍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딕셔너리를. 이제 위에 있는 걸 한번 실행해 주시고 네임, 각자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 이름을 적을게요. 하면 이제 새로운 딕셔너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재밌으신가요? 한번 대화창을 한번 볼까요? 네, 잘 따라오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딕셔너리에는 키와 밸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 키와 밸류를 또 이게 뭉탱이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만 부르고 싶다 하면은 이 키스라는 함수를 쓰면은 그 딕셔너리에 있는 키들만 호출이 되고, values라는 걸 함수를 쓰면은 딕셔너리의 밸류들만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리고 이 키와 밸류 두 가지 동시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items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로운 이 소괄호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값을 갖고 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로로 쌓인 거는 아직 저희가 배우지 않은 자료형인데 튜플이라는 자료형이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뒤에서 언급할 새로운 자료형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키와 밸류를 한 번 얻을 수도 있고, 또 클리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은 none이라는 거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아까 저희가 위에서 만든 딕셔너리가 있죠? 거기서 키만 반환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키스라는 함수를 쓰고, 밸류만 반환하고 싶다 하면 values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것이 다를 반환하고 싶다 하면 item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키만 반환되고 밸류만 반환되고 두 가지 모두 반환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뒤에 이제 포문인데 뒤에 와서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고, 저희가 숫자형, 그리고 문자열, 리스트, 딕셔너리 네 가지 자료형을 배웠죠. 이 네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료형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어떻게 각 자료형을 다루는지를 이해해 주셔야 하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뭐 분석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자료형, 또 자료형이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자료형은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이는 자료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집합 자료형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그 수학 시간에 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라도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집합을 표시할 때 이렇게 중괄호로 묶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중괄호로 묶고, 중괄호로 묶었습니다. 네, 중괄호로 묶고, 근데 이 중괄호 아까 딕셔너리에서 사용한 기호잖아요. 한 가지 차이점, 딱 눈에 띄지만 그 콜론으로 묶이는 쌍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소 하나하나만 넣어서 중괄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같은 형태로 중괄호를 사용하면은 집합이고, 딕셔너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쌍 콜론으로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쌍을 만들어주셔야 딕셔너리로 파이썬이 인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셋의 중요한 특징은 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은 뭐 유니크한 값들만 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뭐 여기서 보이진 않았지만 만약에 1123 이 1123을 갖는 리스트에 대해서 set으로 형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1, 2, 3만 고유한 값만 남죠. 종종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고유한 값만 남기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집합에 대한 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튜플, 아까 튜플 잠깐 봤었죠? 이 튜플이 뭐냐 하면은 리스트랑 비슷한데 얘는 그 소괄호로 묶이는 애예요. 그리고 리스트는 그 저희가 리스트에 어펜드를 사용해서 값을 추가할 수도 있었고, 뭐 대리나 리무브를 사용해서 삭제할 수도 있었고, 뭐 리플레이스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수정할 수도 있었잖아요.
리플레이스는 문자열인가요? 어쨌든 뭐 수정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튜플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 리스트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0번째 인덱스를 0으로 바꾸고 싶어요. 튜플에서도 마찬가지로 0번째 인덱스 같은 애를 0으로 바꾸고 싶은데 리스트에서는 1이 0으로 바뀌었죠. 근데 튜플에서는 에러가 났어요. 뭐라 에러가 났냐면은 튜플은 이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튜플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변경하고 싶지 않은 값들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 튜플로 감싸시면은 절대로 이게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튜플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소괄호로 싸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요소들만 나열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단일 값으로 튜플을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은 꼭 이렇게 소괄호 안에 요소를 넣고 컴마를 해주셔야지 튜플로 인식이 되고, 그냥 소괄호만 싸고 값 하나만 넣어버리면은 얘는 그냥 그 요소에 대한 자료형입니다. 튜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점이 있고, 다음에는 이제 불 자료형. 이건 좀 중요하죠. true, false에 대한 자료형인데, 이건 이제 뒤에서 그 조건물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컴퓨터는 1과 0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은 true로 0을 false로 인식을 하고, 여기 보면은 A는 1, B는 2. 그래서 2가 1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true를 반환하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인데 1이 2보다 크대요.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false를 반환합니다. 여기서 쓰인 부등호들이 비교 연산자라는 건데, 보시면은 직관적이죠? 이거는 얘도 그렇고요. 얘는 저항이 더 크다. 우항이 더 크다. 얘는 저항이 크거나 같다. 우항이 크거나 같다. 같다라는 의미도 저희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이퀄을 하나만 써버리면 변수명을 선언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두 개를 씁니다. 이퀄을. 그래서 이거 같다라는 의미로 인식이 되고, 아니다, 틀리다, 다르다 할 때는 이 느낌표를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논리 연산자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이제 and, or, not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은 A and B는 A와 B 모두 true, 참이다. 실제로 보시면은 A가 10이고 B가 5잖아요. 10하고 5가 같다는데 이거는 false죠. 일단 이 앞에 게 false고 B하고 C가 같다. 같죠? true잖아요. false and true인데 모두 true여야지 얘가 true를 반환하니까 얘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이 A, B 얘는 false고 B, C는 true잖아요. 5월은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뭐 그 비교 중에 하나만 true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는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not은 뒤에 있는 값의 역을 의미하는데, A equal B가 false인데 not false 하니까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멤버 연산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영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A가 B 안에 있다.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A in B. 직관적이죠. A not in B. A가 B 안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 ABC라는 문자를 갖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 문자 A가 리스트에 있다. 있으니까 true. B가 있다. true. C가 있다. C. 제가 좀 원래 C가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 잘못 넣었는데 A, B밖에 없어요. 원래. 죄송합니다. 네, 원래 C가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false. 여기는 반대로 A가 리스트 안에 없다. 근데 있는데
그럼 false고, B가 없다. 얘도 있는데 false라고 하니까, not in이라고 하니까 false고, A, B 중에 C가 없다. true죠.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true,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와 이 멤버 연산자를 염두에 두시고 조건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if 어떤 조건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if 이 컨디션 조건을 만족하면은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컨디션이 만족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건들이 이런 거죠. if 뭐 이걸 전부 안다면은 가도 된다.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A가 B보다 크다 면은 it is true를 반환해라.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크지 않다면 얘를 반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따른 실행문은 이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들여쓰기를 기준으로 코드 블럭이 형성되고 이게 하나의 그 실행문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하나가 코드 블럭이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동일한 공백을 갖는 영역이 하나의 코드 블럭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if가 두 개가 있죠. 여기서는 if 한 다음에 콜론으로 하고 여기 들여쓰기가 됐어요. 이게 하나의 코드 블럭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 번 들여쓰게 돼가지고 하나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독립적인 코드 블럭이고 오른쪽을 보면은 if 문 코드 블럭 하나가 원래 코드 블럭에 내포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체 하나가 코드 블럭이고 왜냐하면 똑같이 들여쓰기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만 또 들여쓰기가 돼 있으니까 얘가 또 다른 코드 블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포된 조건문은 상위 코드 블럭이 종속이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실행할 때 거치게 돼요. 컴퓨터가. 얘도 확인하고 얘도 확인하고. 근데 만약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얘가 충족되지 않았다 하면 얘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봐볼까요? 처음 셀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가까워 걸어가자라는 거를 출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리가 3이면은 엔터를 치면 바로 인덴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히트 네. 걸어가자. 거리가 2.5죠. 얘는 3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이 된 거고 만약에 3보다 크다로 조건을 바꿔버리면 실행이 되지 않겠죠.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조건문이고요. 그리고 if 조건을 하나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한 반대되는 조건에 대한 것을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if else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컨디션, if 컨디션 아까 보던 거죠. else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컨디션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 if문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걸 실행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f문의 역에 대한 조건에 대한 코드 블럭이고 또 elif라는 게 있는데 여기 if else는 조건이 어떻게 보면 두 개잖아요. 컨디션, not 컨디션.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싶어요. 뭐 학점이 A다, B다, C다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싶을 때 이렇게 elif를 사용합니다. else if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이렇게 처음에 if를 선언해주고 elif 뭐 elif 여러 개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고 뭐 마지막에 else로 굳이 안 끝나도 되긴 해요.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구성이고
얘들은 이제 if문에 대한 종속성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기 컨디션 1이 충족됐다 하면은 얘는 전부 다 패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디션 3가 충족됐다 하면은 얘는 전부 다 패스하게 돼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딱 나와 있네. 그래서 if로 하면은 이 세 가지 전부 다 거치게 돼요. 얘도 확인하고 얘도 확인하고 얘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 거리가 0.5인데 작죠? 얘는 첫 번째 얘는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고 또 얘도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실행이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elif로 바꿨습니다. 얘는 보면은 얘 첫 번째 것만 실행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 첫 번째 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if문 여러 개와 뭐 if, elif를 같이 쓰는 무슨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example를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답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반복문 해볼게요. 반복문에는 while 첫 번째로 while문이 있습니다. 이 while이 영어로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이제 얘는 조건문을 쓰는데 이 컨디션이 이 조건을 충족할 동안에 while 그 동안에 이 코드 블록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실행이 되다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while문을 탈출해 버립니다. 옆에 예시를 보면은 이 n이 5 이하일 동안에 n이 1부터 시작이 되고 아까 이거 뭐였죠? n 플러스 이퀄 1 얘가 뭐랑 같은 의미였죠? 네, 바로 n은 n 플러스 1과 같은 의미였죠. 네, 그래서 이 while문을 첫 번째 보면은 이 n을 처음에 1로 선언해 줬으니까 1이 들어가요. 1이 출력이 됐죠. 그리고 1에다가 1이 더해져요. 2가 되죠. 다시 n이 2가 돼가지고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고 1이 또 더해져서 n이 3이 됩니다. 3이 또 출력이 되고 1이 더해서 4가 되고 4가 출력이 되고 4에서 1이 더해서 5가 됩니다. 그래서 5가 출력이 되고 6이 됐어요. 6이 된 상황에서 다시 n을 확인합니다. 이 조건문에 대해서. 근데 6은 5보다 크니까 이 조건문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while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되고요. 네. 만약에 이거 실습 간단하게 해보면은 while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프린트 하고 얘는 연산자 써가지고 간단하게 이거랑 같은 의미죠. 그러면 뽀로로 나오게 됩니다. 무한 루프. 이 while문이 계속 while문 조건식으로 되는데 조건이 계속 만족이 돼요. 그러면 계속 되겠죠. 그런 게 무한 루프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식을 보면은 여기 num이 1이고 nums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num이 0이 아닐 동안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받고 받은 숫자를 이 빈 리스트에 넣어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0을 입력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0을 입력해주면 이 while문을 벗어날 수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건데 깨버린다. 네, 이 while문을 깨버려요. 얘는 if문이랑 같이 사용이 되는 애인데 만약에 num이 0이다 하면은 탈출합니다. 이 밑에 거를 실행해버리지 않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고요. 이 브릭은 이렇게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 순간 바로 탈출을 해버리는데 continue라는 애가 또 있습니다. 이 continue는 불이익이 while문 자체를 벗어난 애라면은 continue는 해당 반복만 벗어나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거는 짝수라는 의미인데 짝수면은 넘어가라. continue. 계속해라. 그러면 이 continue까지 가고 이 밑에 append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다음 애를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루프를. 네, 그래서 얘는 특정 조건만 걸러내고 반복문을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애고요. 불이익은 그냥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냥 반복문을 깨버리는, 벗어나는 애입니다. 이그젠플이 또 있는데 얘도 답이 있으니까 실습해 보시고. 포문이 있습니다. 포문은 이 순차형 자료형의 요소를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대입하는 애예요. 그래서 in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 여기 누가 들어오셨네요. 네, in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되고 여기서 이 시퀀스에 여러 가지 값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요소를 첫 번째부터 0번째부터 하나하나씩 i에 대입해서 그 i에 대한 루프를 실행합니다. 여기서도 그 while문과 같이 브릭과 continue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range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범위를 의미하죠. 보시면 range 함수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시작, 마지막, 그리고 칸수 몇 스텝으로 할 건지. 그래서 보면은 이걸 먼저 볼게요. 밑에 시작은 10이고 마지막은 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씩 뺄 거예요. 그러면은 10, 9, 8, 7 쭉쭉쭉 가가지고 얘도 마지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에서 끝납니다. 0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을 하나밖에 안 넣으면은 스탑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0부터 9까지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 값을 넣게 되면은 5부 스타트가 오고 스탑이 10이에요. 그러면 5, 6, 7, 8, 9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len 함수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요. 포문 예시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range가 1부터 11까지를 한대요. 값을 하나씩 출력하는 포문인데 처음에 1이 프린트 되고 2, 3, 4, 5 쭉쭉쭉 되고 11 전까지니까 10까지 해서 값들을 하나씩 출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이런 1부터 10까지 리스트가 있고 뭐 특정 숫자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0을.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숫자 하나하나씩 뺍니다. num이라는 변수를 해가지고 사용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리스트 요소가 2로 나눠서 0이 아니다. 2로 나눴는데 0이 아니다 하면은 홀수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요소가 홀수면은 그 여기 0 less라는 변수에 그 값을 더해라. 네, 이러한 것을 실행하면은 결국에는 홀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포문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얘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안에 이 리스트 길이만큼 실행이 돼가지고 이 i가 인덱스가 되죠. 그러면 0부터 돼가지고 len이 숫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 1, 2, 3, 4, 5, 6, 7 그러니까 range 7 그러면 0부터 6까지의 값이 i에 각각 들어가게 되고 이 리스트의 0번째 값은 A. 이 보엘이라는 리스트에 A가 있냐? 있으면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이 조건물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그 모음만 출력하는 포문이 됩니다. 이 별짓기인데 얘도 한번 찬찬히 옆에 표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중 포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포문
폼은 위에 대한 게 하나 실행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J가 계속 돌아가겠죠. 보면은 0에 대해서 i가 0일 때 J가 1, 2, 3, 4, 0, 1, 2, 3, 4 이렇게 되고 다 실행이 됐으니까 두 번째 값으로 갑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도 같은 값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가 또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함수인데 이때까지 코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거를 조금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어요.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작성할 수 없잖아요. 구구단을 만들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저장하고 싶을 때 뭐 사용하는 게 사용자 함수입니다. 그래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집합이고 이 재사용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 이 def, definition의 앞 세 글자를 따가지고 만드는데 def 한 다음에 공백하고 그 뒤에 이제 함수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뭐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넣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콜론으로 해주면은 또 들여쓰기가 됩니다. 해서 이제 그 안에 함수가 수행할 기능을 넣어주고 리턴할 값을 넣어줘요. 그 수행할 값을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toSum이라는 함수명이 있고 A와 B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의 합을 less라는 변수에 대고 결과적으로 이 less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toSum에서 함수가 있죠. A가 1이고 B가 2예요. 얘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반환값을 리절트에 넣습니다. 그러면 3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는 기능을 하고요. 함수가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입력값과 리턴값이 있는 함수가 있고 리턴값만 있는 함수가 있고 입력값만 있는 함수가 있고 모두 없는 함수가 있어요. 네. 이걸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이 toSum 함수는 입력값과 파라미터와 리턴값이 있는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유형이고요. 리턴을 해줘야지 변수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네, 그래서 여기에 입력값 A, B가 있고 return less가 있는 함수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리턴값만 있는 함수.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say hello라는 함수인데 이 hello world라는 거를 less로 바꾸고 이 less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입력값이 없죠? 그리고 반환값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로 저장할 수 있고 이 저장된 변수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입력값만 있는 함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리턴이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아까 그 toSum 함수에서 이 A와 B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less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이 두 수의 합은 이 less다라는 것을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얘는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수의 합을 뭐 변수로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없는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example인데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이 있으니까 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그 리스트 컴프리hension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배웠던 포문과 리스트를 결합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앤데 여기 보시면은 0부터 10까지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뭐 직접 0, 1, 2, 3, 4, 5 해가지고 대괄호 씌워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의 구성 구조는 처음에는 이 요소를 앞에 넣고요. X. 그리고 뒤에는 뚝 잘라서 그 요소에 대한 포문 혹은 뭐 그런 반복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X, 여기 리스트 X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런 포문에 대한 구조죠. for X in range 11, 그러니까 0부터 11까지의 값을 X로 각각 대입하는데 그거를 이제 리스트에 넣겠다 해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같은 구조로 이제 X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 건데 이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씩 X에 대입해서 리스트를 구성할 건데 조건이 또 뒤에 있어요. if문을 또 걸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포문에 대한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X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없다, 짝수다 하면 그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짝수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은 포문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포문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레인지를 두고 for x 한 다음에 조건문을 또 안에 종속적으로 걸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한 줄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쓰다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간도 훨씬 빠르고요. 이게 간단한 연산이어가지고 지금 뭐 0. 몇 초 차이로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데이터가 크고 뭐 연산 수행할 게 많다, 어펜드 말고도 엄청 많다 할 때는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하면은 뚝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컴프레hension이 리스트 말고도 딕셔너리와 셋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만약에 리스트는 이 문 안에 코드를 대괄호로 썼잖아요. 그러면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콜론으로 쌍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점이고 만약에 쌍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그냥 셋을 만들게 되는 셋 컴프레hension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바로 전에 배웠던 사용자 함수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친구인데 원래 toSum이라는 이 두 가지 입력값에 대한 덧셈을 해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 람다라는 걸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람다 AB, 이 A와 B에 대한 인자고요. N에 대한 연산 A 더하기 B를 함수로 한다. toSumLam이라는 애를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하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맵이나 apply라는 함수와 자주 사용이 되는데 특히 apply는 이제 뒤에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다룰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함수니까 여러 가지 연습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화면 쪽으로 같이 앉아있어요. 네. 화면 이쪽 칠판 보여요? 칠판 좀 보이게끔. 저희 칠판을 여기 뒤에 있는데 칠판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여기 보면 지금 칠판 보여요? 네. 네. 아니,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어때요? 컴프리헨션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님. 네. 지금 배운 건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장난 아닌데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이 상당히 많죠. 뭐 외웠는지 좀 리뷰 한 번만 딱. 네.
저희가 이제 네. 처음에 목차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본 게 데이터 형태, 자료 형태를 배운 거죠. 네. 자료,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자료잖아요. 그거의 형태가 타입인데, 이거 타입을 보고 이제 어떤 게 가장, 처음에는 이제 숫자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숫자에 대한 숫자형. 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이 있었죠. 두 번째가 문자에 대한 형태. 문자는 캐릭터가 하나인데, 네.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게 네. 이제 문자형인 거고, 요걸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네, 맞습니다. 표현하는 그거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트. 리스트? 네.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리스트요. 네. 리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리스트는 뭔가 이렇게 일렬로 뭔가 있는 그런 차이. 1번의 배열로 생각합니다. 배열. 배열. 우리 또 뭐 배열과 비슷한 건가요?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배운 게 딕셔너리. 딕셔너리. 네. 이거 사전이라는 뜻인데. 네. 딕셔너리 이렇게 사전처럼 키와 밸류로 키와 밸류로 되어 있다. 네.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다예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주요하게 많이 쓰이는 건 이게 네 가지. 주요하게 많이 쓰는 자주 게, 많이 쓰이는 여기 뭐 투풀도 있었던 네, 투플도 있고, 투풀? 집합도 있고. 집합. 이게 셋이라는 게 투풀도 있고 집합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숫자형, 문자, 그다음 리스트, 딕셔너리 이게 제일 지금 기본적인 자료 형태 제일 많이 쓰는 네, 자주 많이 자료 쓰이는 자료. 형태고 여기 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거 할 때 무슨 함수를 네네네. 써야 되고 이거 할 때 막 함수를 써야 되고 막 써야 되는데 이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주 많이 해봐야 손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나? 네, 자주 많이 자주 해야 돼? 네. 우리가 자주 만나야 돼, 그지? 네, 왜냐면 자주 봐야 되고, 자주 타이핑 쳐봐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암기를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손에 익어야죠. 이거 해야 되죠. 이거는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2주 뒤에 똑같은 내용을 하시니까 네, 맞아요. 반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처음이라 좀 양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익숙하게 기억하고 기억을 진짜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익숙하게 메서드,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죠. 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거 반드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어떤 거? 이제 김동훈 연구원이 네. 판다스와 넘파이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네. 여러 가지 시각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네. 강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시간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몇 시? 2시? 네, 2시에 다시 2시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석하는 판다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살짝 간만하고 그러면 엔딩 멘트 해주시고요. 네.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서 2시간 안에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는데 아래 여기 적어드린 메일이나 아니면 강의안, 교환 공부하시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른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하시고 싶은 분석이나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링크 껐다가 다시